김병우 교육감 후보님의 북부지역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기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제 채널 왔는데 아주 아침 공기가 싱그럽고 정말 우리 이 사냐의 색깔이 우리 아이들처럼 아주 한참 찬란한 때입니다. 오늘 모처럼 제천 단양 북부지역 공약을 말씀드릴 수 있게 돼서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제천 단양 유권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청북도 교육감 후보 김병우입니다. 오늘은 자연치유의 도시 창풍명월의 고장 제천에 왔습니다. 제천을 포함한 북부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교육이 이바지할 수 있는 정책 공약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70년이 넘는 전통을 자랑하는 제천고등학교는 건물이 40년 이상 된 이전 신축이 시급합니다. 새로운 제천고에는 미래형 그린스마트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지역의 인재들이 마음껏 배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청주, 충주에 이어 제천지역 고교 평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타당성 조사와 여론조사를 진행해 관내 학교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적 특성과 학교 간 거리, 통학 여건 등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교 평준화를 통해 학생들의 학력이 고루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청주와 충주의 사례에서 검증되었습니다. 제천지역 학부모님들의 평준화 요구도 이런 부분이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천지역 직업계 고교 재구조화를 추진해서 사회 변화와 기술 발달에 걸맞은 교육으로 다양한 기업에서 우리 학생들을 탐내도록 하겠습니다. 개개인의 재능과 창의성을 충분히 발휘해 성숙한 공동체적 인간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돕는 제천 학생 수련원 창풍 마음 쉼터를 증축하겠습니다. 공교육 틀 안에서의 대안교육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안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교직원들의 연수, 학생들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할 대안교육 지원센터를 제천에 신설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다양한 대안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교직원 연수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대안 프로그램도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아름다운 절경과 쉼으로 대표되는 단양지역은 지질학적 특징을 잘 살리는 학생 수련활동, 야영지 확충 사업을 추진해 인근 지역과 연계한 성장 아웃도어 스쿨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단양 교육도서관도 교육문화 복합공간으로 재탄생시켜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님, 지역 주민분들의 문화 거점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공약이 담지는 않았지만 창의융합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원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소규모 학교의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확대해 협력적인 교육과정을 편성해 폭넓은 학습 경험을 제공하고 작은 학교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겠습니다. 지역과 함께 상생하는 세대공감 교육을 확대하고 세대공감 중점학교도 확대 운영해 어르신과 학생, 선생님과 학생 등 다양한 세대 간의 이해와 상호 배움 활동, 체험 활동 등이 가능하도록 실현해 세대 통합과 세계 공동체 역량을 신장시키겠습니다. 충북형 고교학점제 구현을 위해 시군, 읍면 전체 일반고의 교육 여건을 강화하고 지역교육 강화를 통한 지역별 일반고 전국 모델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고교 평준화 운영지역 내 연계 교육 활동을 강화하고 기초학력 제고를 위한 방과후 수업을 운영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교원 관사와 학생 통합 지원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력을 키울 것입니다. 이 외에도 도내 모든 지역에 적용할 미래교육 지원센터 신설과
소규모 학교 무상 방과 후 학교 운영, 농촌지역 순회 방과 후 전문 강사 지원, 안전한 등하교 보장, 갈등 해결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운영 등 미래를 열어가는 행복교육 만들기 위해 100여 가지의 공약을 준비했습니다. 오직 우리 아이들의 교육만을 생각하는 저 김병호의 약속은 그동안 실천으로 증명해 왔습니다.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 더 좋은 제안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소중한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미래교육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협력해온 시간 속에 있고 교육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온 과정 안에 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저는 충북교육의 체질을 변화시키며 행복교육의 씨앗을 틔워왔습니다. 아이들이 머무르는 현장마다 미래를 향한 성과도 일궈왔습니다. 미래교육을 향한 행복한 도전을 통해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미래를 열어가는 행복교육을 만들기 위해 온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저마다의 빛깔과 향기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충북 미래교육의 100년을 새롭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천 단양 북부 지역에 충분히 도움이 되는 좋은 공약이실 거라고 믿습니다. 기자분들의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정미경 홍철입니다. 네네네. 김병우 교육감님 하시면 그 키워드가 행복교육감이시고요. 네. 그동안에 여러 해 동안 행복교육지구가 역동적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네. 그거에 대한 자평을 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재고, 여고, 세명고가 합쳐져서 지금 현재 제1고 2군에 캠퍼스형 학교가 추진이 되고 있는데 네. 그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주 시민들이 좀 많이 궁금해하시거든요. 네네네. 두 가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행복교육지구 사업은 학교 밖 배움터를 지자체와 교육청이 지원하면서 특히 마을 교사들에 의해서 지역사회 연계교육이 이루어지는 배움의 장입니다. 이것은 정말 미래교육 아젠다이기도 하고 제가 학교 안의 공교육 혁신은 행복씨앗학교로 그리고 학교 밖 배움터는 행복교육지구로 이렇게 했던 것이고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미래교육지구라는 이름으로 전국에 한 20여 군데를 몇 년 동안 지정해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천도 들어갔습니다. 제천에 마을교사분들의 열성과 전문성이 빼어나고요. 또 지자체에서 아이들의 그 청소년 배움 공간, 청소년 활동 공간을 면도에까지 이렇게 조성해주고 시내에도 여러 군데 있고 이래서 정말 그 행복교육지구 사업이 아주 활발하게 되고 있고요. 이제 새로 뽑힐 시장님께서는 아마도 더 투자를 확대하시지 않을까. 그 제천은 특히 농시형 또는 도농복합형 자치단체여서 아주 그 미래형 교육이 학교 밖에서도 실험하기 참 좋은 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천도 그렇고 단양도 그렇고요. 이제 그런 부분 정말 저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일을 시작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제천 고등학교 평준화, 일반고 평준화와 함께 이제 그 일반고들이 개축 사이클에 도달해서 뭐 아시겠지만 그 자리에 지을 것인가 모아 짓는 게 나을 것인가 요거를 이제 저희들이 단연간 좀 검토를 하면서 학부모님들과 교직원 분들께 지혜를 구했었습니다. 근데 요 캠퍼스형이라고 하는 것이 고교학점제를 준비하는 가장 적절한 방식이겠다 해서 비교적 이제 부지가 큰 제1고 부지 그리고 그 인근 부지에 우리 교육청 그 땅이 있습니다. 그 제1고 실습지로 쓰던 그래서 거기에다가 제천여고와 제천고를 같이 옮겨가면 좋겠다. 공립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천여고는 너무 원도심이 자칫하면 좀 옮겨가면 황폐화되지 않겠나 하는 일부 지역민들의 우려가 있어서 우선은 제천고만 제1고하고 같이 캠퍼스형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지금 거의 이제 동의도 구하고
제천 그 고등학교 구성원들의 동의도 구하고 이래서 이제 옮겨가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요. 그 신축하는 데 드는 비용을 처음에는 그린 스마트 뉴딜 거기에 포함시키려고 했는데 그 땅 울타리 안에 짓는 거는 괜찮은데 옮겨가는 건 안 된다고 했다가 저희들이 아주 간곡하게 그런 게 어딨냐, 이거는 또 미래형으로 재구조하려고 하는 건데 하고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의 그 그린 스마트 뉴딜 그 방침 자체를 해서 그렇게 옮겨가는 데 차질이 없게 됐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면전이 걸릴지는 아직까지 이제 그 승인 과정이나 또 설계 이런 과정이 남아 있어서 장담할 수 없지만 만약에 3기 제 임기를 시작한다면 기간 내에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천고등학교 지금 현재 있는 부지 안에는 당연히 이제 리모델링이든지 개축이든지 해서 청소년들이 아주 유용하게 쓸 교육 공간으로 재탄생시킬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되는 것 중에 하나는 장락초등학교에 있는 국제교육원을 장락초등학교에서 교실로 활용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교육원을 그쪽으로 옮겨가는 또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뭐 거기는 또 더 많은 교육시설을 또 들여놓기를 바라는 분들이 그 이제 옮겨가는 서로 사이클이 안 맞을 때에는 국제교육원 분원은 또 다른 곳에 만들자 이런 제안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지혜를 모아서 최적의 대안을 찾을 생각입니다. 네. 다음 기자분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부터 이 대형 기자라고 하는데. 네네네. 그러면 그 제천고등학교를 이전을 하면 그 기존에 있는 그 건물은 헐고 이전을 하는 건가요? 그건 이제 골조로도 쓸만한가를 진단을 해가지고요. 안전진단이 좀 안전하지 않다고 진단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골조만이라도 쓸 수 있으면 네. 리모델링 하는 것이고, 그마저 그냥 허는 게 좋겠다 하면은 전면 개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현재로서 결정된 사항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하여튼 최적의 가장 좋은 대안을 할 거니까요. 네. 사실상 우리 그 교육감님이 이제 재선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당선을 전제로 지금 추진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가정이지만 재선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대 후보에게는 이런 공약이 없더군요. 제가 예. 김진규 사퇴는 했지만 김진규 후보가 제천에 왔을 때 예. 제가 이제 이 문제를 여쭤봤어요. 네. 추진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 네. 이런 그 지역 교육 제천의 어떤 교육 현안 중에서는 상당히 어떤 관심 사항이 많은데 네. 그런 비중에 비해서는 어떤 그 여론이 형성이 안 됐다라고 이제 지역 언론에서 판단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공감대 형성 과정이 과연 제대로 있었나라는 네. 어떤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 말씀. 예, 이제 저희들이 좀 더 자랑하고 또 좀 더 많이 알려서 관심과 또 지혜를 구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고요. 사실 이제 막상 이 선거 시기가 되고 보니까 그런 생각이 좀 더 좀 크고요. 사실 선거라고 하는 것이 주권자들이 꿈을 꾸는 시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권자들은 스스로는 꿈을 못 꿔서 후보를 통해서라야만 꿈을 꿀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보가 꿈의 도구가 돼가지고 꿈을 꿀 수 있도록 비전을 제시하고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시기에 어떤 그런 비전도 제시하고 공약도 제시하고 이렇게 하는데, 유권자들이 3분의 2는 사실은
난 교육감 선거 내가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할 정도로 무관심층입니다. 3분의 1만이 교직원과 학부모까지여서 적극적인 투표층이고 교육감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교육 환경도 또 교육의 방향도 많이 바뀔 수 있다고 아주 적극 관심을 가진 층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3분의 2도 도지사를 찍으려 가는 유권자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분들이 깜깜이 선거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3분의 1 적극적인 투표층이 자기들만 투표하는데 그치지 않고 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 그리고 후보들이 내는 교육 정책에 대한 관심, 공약에 대한 관심을 자꾸 나누어서, 예를 들어서 나는 자식 다 키웠기 때문에 교육감 아무나 뽑혀도 되겠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웃의 아이들을 위해서 또는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교육감 선거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주민 통제의 원리가 핵심인 지자체장 또는 교육감 선거에 적극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추가로 네네.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지천이 대구의 메카인데요. 이런 시단에서 네. 초, 중, 고 모두 이렇게 올라가면서 모두 네네네. 특별히 운영되는 것도 사실은 전국에서 그렇게 사례가 많지 네네네네. 않습니다. 그래서 대구의 메카로 알려져 있는데 지난번에 산업고 같은 경우에는 코트가 너무 작아서 네. 스카이 서브가 불가능할 정도로 아. 그 자리에서 서브를 했는데 예. 그게 이제 신축이 안 되고 조금 늘리는 걸로 네네. 짧게 하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를테면 연합훈련이 가능한 네. 2코트 이상을 고려하고 그다음에 식당이라든가 그다음에 트레이닝 할 수 있는 곳, 네네. 숙소 이런 것까지도 좀 갖춰진 네. 종합적으로 연합훈련이 가능한 네. 그런 거에 대해서도 혹시 좀 구상하고 계신 게 있으시면 계략적으로 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학교 체육이 사실은 어린 학생 선수를 이제 발굴하고 육성하는 책임을 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대한민국의 체육이 사실은 엘리트 체육 중심이어서 선수, 운동부 중심으로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집중 해온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천이 배구의 메카다라고 하는 이유는 초등부부터 고등부까지 학교 운동부가 있다. 그리고 또 그 운동부들이 참 장하게도 성과를 잘 내고 있어서 메달을 잘 따온다. 이런 명예지 않습니까? 근데 진정한 메카라는 이름을 붙이려면 인프라도 그 종목에 충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는 황지가 핸드폰의 메카라고 해서 거기에는 우선 시설이 잘 돼 있어요. 운동시설. 또 아주 아주 국제 경기도 할 만큼의 그거는 이 스포츠 인프라는 지자체 몫이거든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정말 조금 더 적극적인 관심과 투자를 해주시면 어떨까. 단양이 인다인 롤러 또 고장인데 학교 운동부는 선수들 발굴해가지고 참 잘 배출하고 있어요. 육성하고 있어요. 거기에 국제 규모 인라인 경기장 하나 지어줬으면 하고 참 바람을 계속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사실 이제 교육청에서는 운동선수들 합숙소 하나 못 만들고 있습니다. 하물며 연습장 만드는 것도 종목별로 쉽지 않습니다. 학교 체육은 그래서 이제 운동부를 벗어나서 모든 아이들을 위한 체육 교육이 돼야 된다. 모든 아이 이제 운동부 중심의 엘리트 체육 쪽을 하다 보니까 학교 운동부 예산조차도 일반 아이들한테 돌아갈 체육 교육 예산이 그쪽으로 쏠려버려요. 그래서 아이들은 보는 체육이 되어버렸어요. 하는 체육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학교 체육은 모든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엘리트 체육은 사실은 지자체가 또는 지역이 또는 기업이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고요.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체육교육 방향은 그렇고요. 이제 기초 종목, 희귀 종목 같은 것은
체육중학교를 만들어서 우리 교육당국이 책임지겠다. 근데 예를 들면 배구나 뭐 이렇게 프로 구단이 있는 스포츠의 경우에는 인기 스포츠는 프로 구단도 좀 투자를 하고 지자체도 좀 투자를 하고 기업도 좀 투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스포츠 선진국으로 되어가는 방향 아니냐. 그 지금 제천에 보면 이제 역대 시장님들께서 하나씩 인프라를 좀 늘려가는 좀 이 모습들이 보여요. 그 예를 들면 뭐 신재환 선수를 위한 체조. 그 제천에 사실은 체조도 배구도 또 뭐 정말 육성할 만하셨습니까? 그래서 제천이 진정 배구의 메카 또는 뭐 체조의 메카 이렇게 되려면 우선 스포츠 인프라를 만들어 주시고 학생들 발굴을 저희가 운동부 쪽으로 하든 안 그러면 동아리 활동을 하든 이렇게 많이 발굴 육성을 하는 교육적 어떤 책임을 지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자님들 그 질문이 사실은 저희들한테 영감을 주는 게 많아요. 그래서 어떤 질문이시든지 해주시면 저희들이 또 과제로 안고 지속적으로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더 궁금하신 거 있으면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주신 기자 여러분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병윤 교육감님께서 지금 공약으로 발표하신 공약들은 잘 지켜내시고 해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김병윤 교육감 후보님의 북부지역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복된 날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같이 가슴 같은 거 하나 좀 같이 안 찍어도 되나?